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금리 인상, 긴축 운용으로 자산 붕괴 도래,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로 건물주 되는 법 1탄, 주식 투자 시점 분석법,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주식, 부동산의 관계, 또 부동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앞에서 분석해 드렸을 때 주식은 항상 부동산의 선행에서 가격이 먼저 변동을 한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먼저 가격이 변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후행하는 그러한 성질을 나타낸다고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인자는 무엇일까요? 자산 붕괴 시기에 주식 투자하는 방법, 국내 코스피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큰 메가 트렌드를 판단하고 주식 투자의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지수는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 지금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액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 지수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향후 경기 변동에 대한 예측, 단기 예측을 할 때에는 선행 종합지수가 이용되는데 특히 경기 국면과 전환점의 단기 예측에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 종합지수에서 추세 변동분을 제거한 지표로 현재 경기 국면 및 전환점 단기 예측에 이용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을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한 생산 그리고 소비, 투자 이것을 다 고려해서 나타낸 것이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다. 통계청에서 제공한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3에서 6개월 뒤에 경기 상황을 예측하게 해주는 지표인데 순환변동치 데이터는 경기 선행지수로의 역할을 하는데 약 6개월 정도의 경기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을 치고 통계청에 들어가서 산업활동에 들어가면 여기에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리포트 첫 시장에는 생산, 소비, 투자 세 개 부분에 대한 주요 지표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고 이 100장이 넘는 보고서 중에서 찾기 기능을 써서 선행종합지수라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찾아서 이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플러스로 가고 있는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됩니다. 이 선행종합지수는 수출입 물가 비율, 코스피 등은 감소했으나 장당의 금리차, 건설 수주액 등에 의해서 전월 대비 보합이다. 모든 산업에 대한 팩트를 다 고려를 해서 나온 거에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입니다. 이것이 마이너스로 변한다는 것은 그 전월에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변한다는 것은 산업 동향이 안 좋아지고 있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1년 8월 달부터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4, 이건 포인트죠. 종합변동치니까 마이너스 0.2포인트, 0.3포인트, 마이너스 0.4포인트 계속 지금 포인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작년 8월부터 지금 8개월 동안 계속 경기가 하강하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1995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때, 마이너스 포인트를 나타낼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산업이 활동이 안 좋을 때이고, 이것이 이렇게 플러스로 갈 때는 산업 활동이 좋을 때입니다.
지금 보죠. 지금 순환 변동치가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안 좋다는 얘기죠. 경기가. 산업활동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산업활동이 안 좋다는 얘기는 기업의 경영활동, 경제활동이 안 좋다는 얘기고, 기업이 지금 수익이 별로 안 좋다. 예, 투자를 별로 안 한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은 코스피를 대변하는 미리 선행해서 반영하는 그런 수치가 됩니다. 예, 그럼 정말로 이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간 다음에 정말로 경기가 안 좋아졌는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네. 요 얘기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위 이미지에도 써 있지만 기준 순환율과 선행, 시차를 뜻합니다. 즉, 고점, 저점을 찍고 반등하라고 하고 나서 실제로 경기 수축이 발생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느냐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즉, 이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마이너스로 가고 나서 실제 경기가 안 좋아진 거는 7개월 뒤에 안 좋아졌다. 플러스로 가고 나서는 네, 그렇죠? 안 좋아지고 나서 여기가 실제 경기 이 회색 부분이 경기가 안 좋았을 때입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다음에 실제 이때부터 경기가 안 좋았다니까 미리 반영이 됐죠. 이 부분도 실제는 요 부분이 지금 경기가 이제 좋아질 때죠.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플러스로 돌아선 다음에 6개월 후에 좋아진 겁니다. 이 하얀색 이런 식으로 실제는 마이너스 1개월부터 실제는 19개월까지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마이너스로 간 다음에는 적어도 1개월에서 19개월까지는 경기가 안 좋아졌고 그 후에 플러스로 가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것은 한 달 후든 세 달 후든 뭐 6달 후든 좋아진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 주식 매도 포인트는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포인트로 가는 시점이면은 매도를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손실을 덜 보고 최고점에서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포인트는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계속 마이너스로 가다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서 2달 연속 상승하는 시점,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 그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레포트에는 8개월치 데이터밖에 없어서 이전 레포트를 열어서 언제부터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하락을 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요. 작년 6월 달부터 피크를 찍고 7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계속 돌아선 것입니다. 이때부터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것이죠. 실제 수출 물가 비율, 재고 순환 지표 등 감소했으나 장단기 금리차, 경기 심리 중에서 이때는 좀 보합으로 가다가 이때부터 이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를 확인하고 작년 8월쯤에 이때쯤에 코스피 지수가 3,100에서 3,200일 때 요때 주식을 매도를 했다면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마이너스로 갔죠. 이때 삼성전자 같은 걸 갖고 있다가 매도를 했으면 이때는 뭐 한 8만 뭐 한 3,000원, 4,000원 이때죠. 이때 매도를 했으면 지금 삼성전자가 6만 6천원까지 떨어졌는데 약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하락했으니까 이렇게 팔았다면 손실을 안 보고 최고점에서 파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럼 실제 코스피와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진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지금 1996년도, 95년도, 96년도부터 실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95년도 중반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이때 IMF가 터져서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계속 지금 1995년 떨어지고 있죠. 이 스케일을 같이 맞추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IMF가 끝나고 1999년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가도 1999년 IMF 끝나고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선행종합지수 수렴변동치가 급락을 하니 코스피도 급락을 하고 다시 2001년도에 반등을 하니까 다시 코스피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급락을 하죠. 이때 코스피도 급락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모를 때는 이때 주식을 사서 2007년도 후반기에 이때 주식을 사서 엄청 올랐을 때 이때 사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빠졌죠. 그래서 제가 이때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선행종합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아주 미세한 등락을 반복하니까 주가도 미세한 등락을 반복하다가 다시 2018년도에 좀 떨어지니까 코스피도 떨어지다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선행종합지수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지금 다시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있죠. 짧게는 2개월 선행, 길게는 한 1년도 선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익을 얻으려면 이런 구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구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구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구간. 그러면 지금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구간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적어도 2008년도 금융위기와 비슷한 형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1년 반 정도 지속이 됐죠. 그럼 1년 반 정도가 지속이 된다 하면 적어도 내년 초 중반이 좀 최고의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2023년도 그때 좀 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플러스로 돌아설 때 그때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 코스피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큰 메가 트렌드와 환율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럼 그걸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1200원 아래로 지속 떨어지면 보면은 이 파란색이 환율 그리고 무지개색이 코스피입니다. 이 빨간색은 코스피가 올랐을 때죠. 올랐을 때 보면 환율이 떨어집니다. 코스피가 올랐을 때 환율이 떨어지죠. 코스피가 올랐을 때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파란 거는 환율이 올라갈 때 코스피는 떨어지고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코스피는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는 떨어집니다. 즉 환율과 코스피 주가는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요약하면 지금 이 상태죠. 저희가 2022년 환율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코스피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가는 계속 떨어지겠죠. 지금 이 환율이 계속 지금 높아진 상태니까 그래서 환율이 일단 1200 아래로 떨어지는 트렌드가 나와야 됩니다. 환율이
1200 이상으로 지속 올라가 있으면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에서 최장 1년이 넘는 동안 환율이 유지된 적이 있습니다. 1200 이상. 1200 이상 유지된 적이 2001년부터 약 2004년까지죠. 2004년, 2005년까지. 이때 환율이 약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1200이었고, 이때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약 한 1500까지 갔죠. 이때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리고 1200 넘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 환율이 올라왔을 때 2020년 코로나 때 이때 급락하고 지금 다시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1200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환율이 12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계속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 순간을 투자의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100% 주식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최저기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마이너스로 최저점을 나타내고 계속 최저점 마이너스로 나타내다가 플러스로 상승 전환하는 요 국면, 한 두 달 정도 진행됐을 때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요 국면,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요 국면, 그죠?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가다가 이제 플러스로 가겠죠? 2023년도 한 초중반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플러스 1200에서 1200 아래로 계속 떨어질 때, 이때가 되면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최대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환율은 최저를 찍을 때, 예측은 약 2023년에서 24년도 그 사이로 예측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파악하면은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같이 이제 자산이 붕괴하는 시장에서는요, 절대 지금 성급하게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기를 잘 분석을 해서 최하가 되는 주식이 최하에서 반등하는 포인트, 부동산이 최하에서 반등하는 포인트,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시점을 결정한 후에 주식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안정된 주식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선정하는 방법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투자했던 사례, 실적을 공유하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주식 투자의 결과로 주식이 항상 부동산보다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선행하기 때문에 이때 이룬 수익으로 다시 부동산이 최하를 찍었을 때 이때 투자를 해서 다시 부동산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때 수익을 극대화해서 여러분이 부를 창출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투자 사례로 실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금리 상황, 경제 상황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추가로 이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갖추어야 됩니다. 신용을 갖추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건물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맺은 말입니다. 한 청년이 고난을 당한 후에 성인군자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승님, 왜 제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저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성인군자는 1천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문제 없는 곳은 없을까요? 저는 문제 없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인군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기는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한 문제는 사는 동안 계속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